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전에 비해 하락했고 반면 전세값은 매매가와 달리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8위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 소관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로 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8위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했던 아파트 정식 청약 전 미분양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보다 낮아 실제 재산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이 공시지가라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만 2천여 명이고 보유 임대주택 수는 66만 4천여 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 부자 1위는 광주 서구에 사는 40대로 1,6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8위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을 좀 사볼까 했던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전세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자, 특히 서울은 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전세값 폭등이 예고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오히려 이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입주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좀 차별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발빠르게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이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8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바로 직전에 잠깐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하락폭이 더 큰데요. 하지만 오히려 전세가는 반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대표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자, 어쨌든 8위 대책 발표가 이제 거의 벌써 한 달이 돼 가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이후에 그 어떤 현상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 강남이 전세 대란, 그리고 수도권은 입주 대란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위 대책 발표 후에 전세 시장 양극화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우선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가격의 변화를 보면요. 자, 이쪽 그 매매 가격의 변화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화를 보면 일단 대책 발표 전주만 하더라도 0.33%가 상승한 데 반해서 발표 이후 3주간을 체크해 보니까 0.11%가 이제 하락으로 갔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책 이후에 3주 동안에 0.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 한 2011년에서 2012년 정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 나타났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전세값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소유자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선택을 했고요. 자, 어쨌든 지금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이 거래 절벽은 결국 이제 매매 수요가 줄면서 전세 재계약이 늘고 그것에 따라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자,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서 전세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뭔가를 살펴본다면 일단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부분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아마 가장 클 거고요. 또 세부적인 요인 중에는 이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주 수요에 의해서 전세금이 또 이렇게 재건축 추진 단지 같은 경우는 좀 전세금이 이제 낮았죠. 이제 이분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꾸준히 전세로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주수에 의한 전세금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올 하반기만 해도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 규모가 약 5만 가구나 됩니다. 자, 그리고 강남 4구만 해도 약 2만 가구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전세가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전세 대란이 강남 등 일부에만 그칠 거란 상반된 그 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요인에 의하냐 하면은 일단 하반기부터 쏟아지는 그런 수도권의 입주 물량, 공급량이 많아질 경우에 전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 그거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에서 점점 멀리 있는 어떤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공급량, 이 쏟아질 입주 물량은 대략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만 이제 9,300가구, 경기도만 8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자, 이렇게 최근 입주가 몰린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전세값 하락 조짐이 생겨났고요. 자, 이런 수도권하고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수도권의 전세값 안정세가 결국은 서울의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 금액 대비한 전세 금액이죠. 자, 그게 이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4.6%가 이제 평균이고요. 자, 성북구라든지 동대문구, 구로구 일부 같은 경우는 80%가 평균적으로 이제 넘어 있는 그런 전세 비율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상반된 그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 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묶음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풍선 효과죠. 어딘가를 누르면 어딘가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딘가 누르게 되면 좀 부풀어 오르게 되는, 즉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전체적으로 다 좀 그 눌려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어딘가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양극화 시장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집값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자, 그거를 조금 면밀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풍선효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대책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이 어떤 주택인가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좀 단정지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잘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선택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저희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이은한 대표의 친절한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살펴볼까요? 애들이 송파구에 네. 취직이 돼서 가락 3인 맨션을 사면 괜찮겠는가? 네. 예. 송파구에 이제 자녀분이 취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새로 예, 이제 예, 거주지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이 송파 가락 3익 맨션인가요? 예. 네, 그 맨션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하면 어떨지 자 매수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환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에 계신데 자녀분들이 서울로 이렇게 취업이 됐나 봐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송파구 쪽으로 오게 됐으니 예. 자, 이쪽에서 집을 좀 사주고 싶은데 예. 탁 집어서 지금 송파구 가락 3익 얘기하셨어요. 여기 이제 송파동에 있는 거고요. 예. 자, 여기를 이제 구입 하시려고 하는데 몇 평에 지금 얼마짜리를 보셨죠? 84제곱미터 8억 한 4,500인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8억 3천 정도요. 예. 혹시 전세 금액을 체크해 보셨나요? 전세는 한 4억 되는 것 같던데. 4억이요. 예. 자, 일단은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지역적인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송파에 있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는 송파 쪽에 주택을 구입하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송파처럼 꾸준히 이제 강남 그 3구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여럿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제1롯데월드 123층짜리 저 빌딩이 들어선 부분 또 가락시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9호선이 연장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그 생활하기에도 편리할 뿐더러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수요자들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송파에 집을 사신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 예. 지금 서울의 전세 평균 비율이 75%거든요. 예. 자, 그럼 집값이 뭐 8억대다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은 대략 한 5억 중후반이나 6억 정도는 돼야지 정상이에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전세가 아까 4억대라고 말씀하셨다면 예. 이런 주택은 아마도 그 재건축을 염두에 두거나 예. 뭔가 좀 가격이 약간 올라서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가락 3익 아파트는 84년 입주한 936세대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염두엔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도 괜찮냐라고 한다면 이 당시 졌을 때 용적률 차지한 비율이 180%가 조금 안 돼요. 예. 자, 통상적으로 200%가 안 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비록 12층짜리 중층 아파트라도 어느 정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나중에 실효성, 즉 그 사업성 정도는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이제 좋은 어떤 기대치라고 예상은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파리 대책에 의해서 재건축 에 대한 기대치, 어떤 거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죽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츰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다 보면은 일단 거래가 조금 안 될 뿐더러 사업 기간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매매금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낮은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산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춰서 예. 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직도 사업 그렇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런 재건축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선 괜찮은데 예. 지금 일단 서울에서 거주를 한다 또라고 한다면 일단 집값을 자꾸 많이 들여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DTI, LTV도 좀 강화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조금 비싼 것보다는 조금 싼 거 같은 30평대라도 만약에 5억, 6억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그 다른 수요층들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왕 이제 그 송파로 자리 잡고 제가 찬성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예.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신다면 가락 삼익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예. 재건축에 대한 거 없이 본다면 옆에 언뜻 살펴보니까 뭐 97년 입주한 송파 현대 아파트가 눈에 띄어요. 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집값이 거의 뭐 한 5억대 중후반, 6억은 안 가는 그런 금액으로 될 것이고 말씀드린 예. 대로 매매 금액이 있다면 전세 비율은 굉장히 한 75%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그냥 자녀들 거주하면서도 꾸준히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요게 옆에 있는 그 가락삼익이 됐든 송파 미성이 됐든 한양이 됐든 여기서 둘러봤을 때 그냥 거주 겸 투자로 방향을 조금 선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최소한 4, 5년 정도는 더 머물다가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요쪽을 좀 샅샅이 좀 뒤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호 아파트는 그러면은 금호 아파트요? 예. 거기는 가락동이죠? 예. 예. 가락동 금호 아파트는 몇 평에 얼마 정도 보셨죠? 그거는 85제곱미터에 거의 한 7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삼익에 비해서는 싸기는 하는데요. 예. 여기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예. 예, 예. 특히나 이제 이 송파 헬리오시티 이제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 제법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조금 같은 30평대라도 7억대보다는 6억대 아니면 5억대 이 정도로 조금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실예로 그 말씀드렸던 단지처럼요. 예. 좀 더 저비용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선택해 놓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지역 선정은 잘 하셨지만 5억에서 한 6억 정도의 매매가를 가진 이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찾아보시고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바로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저기 마포구 영리동 네. 상록 아파트하고요. 네. 영등포동 일가에 네.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염리동의 상록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네. 이제 최근에 영등포동 일가에 이 오피스텔 하나를 새롭게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과연 이걸 좀 향후 전망에 따라서 보유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마포구 그 염리동의 성로 아파트를 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주를 안 하고 전세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전세 주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지금 영등포 쪽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를 또 분양을 받았어요. 아직 입주를 안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2주택이 되니까
네. 지금 파리 대책 발표도 났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고민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혹시 저쪽 영등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어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네. 내가 이제 임차를 놨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놓았을 때 하고 또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단은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없어요. 물론 또 네. 주택으로서 임차를 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우선 지금 2주택이니까 주택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록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주택으로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물론 상록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거주 인연이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입주 안 한 상태에서 신축으로 갔을 경우에 낼 수 있는 이제 취득세에 대한 감면, 또 뭐 재산세, 또 소득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부산에 있는데 네. 그 딸이 그 옆에 오피스텔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신길동 영옆에. 네네. 그래 이제 염리동 상록 아파트가 그 딸 이름으로 명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작년 4월에 상록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네. 올 3월에 딸이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올 3월에요. 그러면서 네. 임대주택 사업자를 냈나 봐요 아마. 네네. 자, 그런 어쨌든 상황이니까- 임대사업자는 지금 일반 임대에서요. 네. 일단은 아직 임대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예, 그거는 그거 취득세 환급 받았던 것 같은데. 취득세를 받았다고요?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잔금을 다 치렀나요? 취득세가 아니고 하여튼 부가세. 그거는 부가세예요. 네. 이제 부가세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진행됐을 경우에 혜택인 거고 네. 나머지 혜택을 들여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연수는요? 연수가 길어야 되잖아요. 연수요? 네. 어떤 연수 말씀하시죠? 보유 연수. 보유연수 이제 내가 의무 기간이 네. 최소 이제 4년 또는 8년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도요? 예. 내게 되면 내가 4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네. 사업자로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제 네. 그런 의무 어떤 기간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이해되시죠? 네. 네, 혹시 그 오피스텔을 얼마에 구입을 하셨어요? 투룸인데 2억 4,700인가? 이렇게 투룸인데 받았다고. 2억 4,700. 혹시 따님이 직접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하셨나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못 내니까 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장은 입주를 안 할 것 같고 한 번은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래요? 그래 저는 팔아라고 했거든요. 아, 오피스텔을 팔아라? 예. 근데 예.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위치는 알고 있는데 이제 분석은 제가 모르는데 그 인근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계약하러 가가지고 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도 받았는데 네. 괜찮다고 이쪽에는 투룸이 없어서 괜찮다고 네. 그래 소개를 해서 네. 그 아마 남아 있는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세법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네. 만약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되잖아요. 네. 오피스텔 때 주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거를 이제 준공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이제 새로운 주택이 네. 나온 거니까 종전주택은 3년 안에 팔면 비과세예요. 자, 세법적으로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염리동 상록 아파트를 네. 3년 안에 팔면 지금 이제 작년에 산 거보다 지금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팔았을 때 세금 혜택은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상록 아파트를 더 오랫동안 놔두는 게 낫냐, 그 오피스텔을 놔두는 게 네. 낫냐 생각한다면 저는 상록 아파트를 좀 놔뒀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오피스텔이 만약에 그 차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오피스텔을 그렇죠. 먼저 팔게 그러니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악구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염리동 상록 아파트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게 요 네.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는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고 또 평형이 이제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걸 선호하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놔뒀으면 좋겠고, 네. 지금 사신 오피스텔도 전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네. 일단 양도세는 소득이 올랐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그거를 중공급임대 사업자를 내는 양도세 혜택을 받는 요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네. 지금 이제 4년 동안은 가져가도 4년 이후에 세금 낼 건 내고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조금 들여다보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네. 서울로 오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한참 네. 제가 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맥을 짚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저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강연을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한테 들으러 오라고 하세요. 일단 따님 명의고, 네. 따님이 시간 돼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또 뭐 시간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따님이 지금. 그러면 염리동 아파트는 앞으로 한 얼마나 보유를 하면 될까요? 일단 최소한 뭐 3년 이상은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 제가 3년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 네. 여기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꾸준히 입주를 하는데 네. 최하 3년 안쪽으로 입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요즘은 실입주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상대적으로 헌 아파트 가격이 밀리는데 지금은 헌 아파트와 새 아파트 가격 편차가 심하거든요. 네. 그럼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헌 아파트도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입주 물량들이 있을 때 내 아파트도 충분히 가격이 올라설 수 있다. 최소한 3년까지는 가져가는 게 낫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다 자리 잡힌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지금 97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20년 됐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과연 뭐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노후된 아파트로서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설 것이냐를 따져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선 두 개 중 하나를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 두 개를 모두 안고 가실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윤환 대표님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있으세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이고요. 네. 평택에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주소 다 불러야 되나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네. 이 아파트를 저희가 지금 시골 쪽으로 지방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 집을. 네.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재개발 얘기는 나오는데요. 네네. 그게
그냥 막연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재개발이 될 건지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을 좀 여쭤봐도 아, 괜찮을까요? 예.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요. 네. 793에 네. 동산 아파트예요. 네, 평택 서정동에 위치한 동산 아파트 지금 예, 예, 재건축 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지금 월세로 임차를 주고 있지만 예. 좀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네네네네. 같아요. 자, 네네.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도 평택시 그 서정동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을 굉장히 좀 잘 알겠죠. 네. 자, 지금 일단은 그 서정동이라는 위치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좋은 게 그 아래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란 그 기업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평택에서만큼은 핫 이슈 되고 있는 게 이쪽 지역이에요. 아, 자,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좀 평택시 전체로 따졌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서 있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자, 오래됐고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5층짜리잖아요. 89년 입주를 했고 520세대에 소형으로 네네, 맞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맞아요. 자, 만약 이게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치가 높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격으로 들어서 있는 그런 아파트도 좋지만 여기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주거 형태 지역에서의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그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도 재건축만 된다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바람이 불고 가격이 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지금 일단 월세를 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요. 전세로요? 예, 전세로 바꾸는 네네. 이유는 네네. 내가 여기에 투자돼 있는 금액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아, 자, 월세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여기에 투자된 금액, 지금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금액도 만만하잖아요. 전체 매매 금액이 대략 뭐 1억 6천 안쪽이거든요. 얼마요? 매매 금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억 6천 안쪽인데 얼마 정도예요, 지금? 지금 매매된 게 1억 8천까지. 1억 8천까지 매매된 됐어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사업 진행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 바로 뒷라인 쪽에 네. 외인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재건축가 내년부터 이제 시공하거든요. 진행을 해요. 발표가 나서 예. 자,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이거예요. 일단은 바로 팔지 마시고, 네네. 추진의 단계부터 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왜냐면 네. 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네. 전세를 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즉, 내가 거기에 잠기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월세 받는다고 손치더라도 월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55만 원요. 예, 그러면은 그게 수익률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굳이 이렇게 네. 월세를 가져가면서 소위 뭐 이거 버티기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기다림. 예, 네.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다림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좀 이렇게 가볍게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파리 대책 자체가 여러 가지 조정 대상 구역이든 투기관리지역이든 묶인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 된다고 손치더라도 거래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 구성 그리고 또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도 사업 진행 그 속도라든지 사업성을 들여다보고 얼마까지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5층짜리고 네, 어느 지금 정도 이제 그 올라갈까요?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이 한 1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분명 어떤 추가 분담금 예상되는 거 비교해 본다면은 가격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아, 지금보다 훨씬요? 당연하죠. 근데 훨씬이라는 생각은 좀 들여다볼 문제가 있어요. 예, 너무 이렇게
기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헛바람만 넣으면은 안 되니까 또 제가 평택이 고향이고 고향이 평택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요. 이쪽으로 시집을 하셨어요. 또 네, 남편분이 92년 정도 또 살았어요. 어쨌든 평택 분이시라면 네. 제가 이렇게 헛바람 넣어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제 이런 그 단지에 막 팔고 나왔을 때 실제로 사업이 되더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평택도 대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 서정동이나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에서 재개발은 잘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좀 사업 진행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단지는 조금 놔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뺀 그 자금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활용을 해야죠. 어쨌든 이거는 기다림의 법칙을 하는 게 낫지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월세 놓고 하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주택에 대한 용도를 따졌을 때 네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활용해서 다른 거를 뭐 비록 다른 수익형을 한다든지 다른 부동산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래서 전세를 놓고 그 자금 플러스 네. 여유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돼서 우리 전화를- 시청자님 평택 얼마 안 걸리니까 서울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요. 네. 그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아, 그래요? 평택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특별하게 다른 분야에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왕이면은 뭐 이 수도권보다는 뭐 서울에서도 또 중심 또 그 안에서도 좀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투자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이렇게 좀 네네. 일러드릴 테니까요. 네네네. 일단 요거는 요거대로 또 다른 네. 투자는 또 다른 투자대로 이렇게 그러면 다변화되게. 지금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그렇죠. 하는 게 그렇게 거죠? 해야지 그리고 이 순서 일이 보유- 맞거든요. 그리고 보유는 뭐라고? 일단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정도는 기다릴 필요가 있잖아요. 89년도니까 아, 예. 입주한 게. 그래서 그때 뭐 갑자기 사업 진행된다고 하면 현수막 하나 걸리고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몇 천만 원에 뛰었을 때 그때 가서 그 금액이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를 봐야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냥 지금 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사업 진행한다고 바람 불었을 때 가격 상승이 전체 이제 나중에 입주 때 상승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업 진행하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 너무 긴데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서 또 다른 거를 투자하는 게 또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반드시 기간을 필요로 해요. 막연하게 2배 올랐는데 뭐 20년 동안 2배 올랐다 이건 의미 없고 내가 한 몇 천만 원 올랐는데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놨는데 얼마의 이익을 받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작전을 잘 짜야 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그런 식으로 우선 전세부터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제가 좀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꼭 세미나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시고 전세로 전환하시는 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저희 세미나 안내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좀 더 깊은 상담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이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언제 함께 할 수 있는지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일단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굉장히 좀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매주 이렇게 토요일하고 또 수요일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미나 주제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어떤 투자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스킬을 좀
얻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테마를 갖고 진행을 하니까요. 아마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이 가장 빠른 세미나 날짜가 되겠죠. 오후 1시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친절하게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역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것도 같고, 그리고 정부 역시 다주택자를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방안들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것의 실효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간에도 약간 조율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험법이 이제 관건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그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이미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제 보호하는 측면이 이미 실행 중에 있고요. 중요한 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 요거를 이렇게 지금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5% 이상을 못 올리게 하는 부분,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은 2년이라는 계약에서 한 번 더 연장된다면 4년 동안 가져간다. 자, 이런 부분을 냈을 때 과연 일시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하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미리 뭐 4년 동안은 5%밖에 못 올린다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걱정을 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특히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이 5%가 아까 방금 얘기한 부분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다.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좋은 혜택도 있죠. 자, 취득세라는 부분,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또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들은 어쨌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주택 임대 사업자 이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로드맵에 실릴 다양한 혜택들도 저희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여기 동대문구 답심리요. 네, 답심리에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성계 한신 32평이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이 향후 전망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게 지금, 8년차 들어가고요. 네. 지금 그건 32평 살고, 그 길 건너 바로 소규모 99채 그 아파트, 네. 그 노벨리아라고, 음, 이번에 11월부터 입주거든요. 네. 그게 이번에 당첨돼가지고 11월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망이 어쩐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이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청계 한신 휴플러스 네. 32평형에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네. 앞쪽에 위치한 노벨리아 아파트 이 분양에 네. 당첨이 되셔서 이렇게 되면 내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과연 네.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하는 건지 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동대문구 답심리에 지금 청계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근데 여기 지금 청계 와이즈 노벨리아라고 99세대인 아파트가 곧 입주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새 아파트니까 이쪽으로 이제 입주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2주택이 되니까 네. 요거를 이제 종전주택을 팔까 하는데 청계 한신 휴플러스는 오래 갖고 계셨었어요? 네, 처음부터 지금 7년 차. 7년 차. 처음부터 들어갔었어요. 차익이 조금 발생이 됐겠네요. 네, 지금 8년 차. 이제 7년 됐고 8년 차 들어가나 봐요. 자, 일단 네. 세금이란 건 그래요. 일단 지금 2주택이 됐으니까 네, 2주택이 되게 되는 순간은 내가 세금을 절세한다라고 한다면 종전주택을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얻는 방법이 네. 세금적으로 부분은 가장 유리할 부분이고요. 네, 근데 사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청계 한신 휴플러스가 더 낫냐 아니면 청계 와이즈 노벨리아 아파트가 더 낫냐 이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일단 청계 한신 휴플러스는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입주를 했어요. 725세대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새 아파트인데 99세대예요. 자, 그러면 네. 새 건데 작은 단지가 좋냐? 아니면은 약간 오래됐는데 좀 큰 단지가 좋냐라고 한다면 네. 통상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분포를 보면요. 네. 일단 아무리 그 새 거라 손치더라도 이 새 거한 이미지는 굉장히 짧게 유지되는데 오히려 단지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단지가 700세대 넘는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청계 한신 휴플러스가 더 유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그 선택을 하셔야 돼. 일단은 뭐 입주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청계 한신 휴플러스를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일시적인 비과세 요건을 이제 갖춘 상태에서 매도를 할 거냐 아닐 거냐를 이제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맞아요. 나서 다시 사더라도 그죠? 네. 비과세는 그럼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얻는 게 낫냐 이런 부분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예,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요? 요 부분은 일단은 입주를 하시되 요거를 네. 금방 팔지는 마시고요. 네. 예, 세를 놓고 가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3년 안쪽 안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 옆에 지금 청계 한신 옆에가요. 그 현대요. 네. 힐스페이스가 내년에 입주거든요. 이런 힐스테이트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여기 네, 지금 네. 친한 주택 재건축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사실 주변 여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청계 한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답심리 자체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오른쪽으로 전농동이라든지 이 답심리 레미안 이브라든지 이런 큰 단지가 생기면서요. 네. 이쪽 주거지역 형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해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큰 단지를 원해요. 예. 새 거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새 거에 대한 기대치는 잠깐일 뿐입니다. 예. 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기분 좋게 입주는 하시되 매도하지 네. 말고 가시다가 제가 좀 일러드리는 방향성으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두 개 다 우선 갖고 있는 게 일단 두 개 다 좋은 갖고 거죠?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정석이다. 이거 파시면 네. 후회할 겁니다. 청계 한신 휴플러스는. 예, 앞으로도 전망이 네, 그쪽으로 전망이 분명히 성형에 있어서 다 좋아지는 말씀드리는 거죠.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2개 다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전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도봉구 방학동요. 네, 방학동에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벽산 아파트를 네. 예,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성북구 얼곡동 산정 내위안을 매수를 할까 아니면 네. 창동에 있는 주공 17단위를 갈아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향후 전망이 어디가 좀 나은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시청자님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네. 방학동에 벽산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계속 거주를 할지 아니면 창동의 주공 아파트로 좀 갈아탈지 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3군데를 찝으셨어요. 네네. 도봉구 방학동, 성북구 월곡동, 예, 네, 예.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이제 뭐 근데 가격으로 가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은 비슷해요? 네, 삼성 내미안하고 창동, 예, 주공. 자, 일단은요. 네, 도봉구보다는 성북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항상 뭐든 더 큰 시각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네, 자, 이 방학동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는 괜찮은데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네, 전세금이 올라서 매매 금액 올라간 게 아니라요. 이 근처에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매매 금액부터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는 전세금이 올라갈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주 겸 투자라는 게 조금 안 어울리는 그 두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신다면은 아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네, 좀 더 폭넓게 봐서 지금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도봉구 쪽하고요. 좀 아래쪽에 있는 성북구를 들여다 보셨잖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만 따진다면 이제 4호선이라든지 1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인데 자, 요거를 조금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노원구 또 아래쪽에 뭐 중랑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만약에 조금 폭넓게 이제 들여다보시고 선택을 하실 거라면 저는 7호선 라인을 조금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 7호선 라인 같은 게 일단 강남을 향하는 거고 지금 나머지 노선은 강북을 향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어디든지 집값이 먼저 오르는 거는 강남이지 강북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하고 또 이런 그 도봉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주택 가격에 전체적으로 쭉 흐름세를 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집값 비싼 데보다는 집값이 아직도 싸게 형성돼 있는 데들 네,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내 집도 마구 이렇게 튀어 오르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지역적으로 약간 오른쪽 미친 물론 이제 강남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쪽으로 뭐 성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격 따라서 너무 이렇게 비싸다 생각해서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요쪽 그 뭐 태릉 입구하고 상봉 요 사이로 봤을 때 아파트들이 제법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20평대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금액이 뭐 3억 중반이라든지 이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들이 있고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이제 태릉 그거를- 그 지역도 괜찮습니까? 예, 그 지역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네.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 상담 신청하세요. 네, 제가 좀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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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오늘도 시원하게 좀 도움 드렸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상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세미나 안내도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